안녕하세요. 지식정보튜브 디바제시카입니다. 전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유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외교 관계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타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노력이 무색할 만큼 역사나 경제적인 이유로 사이가 별로 좋지 않은 나라들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관계가 서로를 혐오하는 감정으로까지 이어진다는 점인데요. 오늘은 한국과 한국인을 혐오하는 나라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도대체 왜 우리를 싫어하는 것인지 그 배경을 지식정보튜브에서 파헤쳐보겠습니다. 타이완 넘버 원 이란 유행어를 아시나요? 바로 SNS나 게임에서 중국인들과 시비가 붙은 한국인들이 대만과 사이가 안 좋은 중국을 놀리기 위해 사용하는 문장입니다. 굉장히 유치하면서도 입에 착착 감기는 어감 덕에 많은 유저들에게 사랑받는 유행어가 되었는데요. 비록 중국인들을 놀리기 위해 사용한 문장이지만 그만큼 대만에 대한 한국인들의 감정이 나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만의 입장은 좀 다릅니다. 우리와 달리 대만은 한국을 싫어하는 나라 중 하나인데요. 도대체 왜 싫어하는 걸까요? 대만의 혐한은 1992년 한중 수교 문제로 시작되었다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한국 정부가 중국과의 수교를 위해 대만과 단교를 결정하면서 혐한이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죠. 하지만 대만이 한국을 싫어하는 건 단순히 단교 때문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1970년대에 대만 대신 중국을 선택한 미국과 일본에는 이미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대만이 한국을 적대시하는 이유에는 먼저 대만 역시 한국을 속국으로 생각하는 중화 사상에 영향을 받았고, 또한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대만 태권도 선수가 실격된 것이 한국의 탓이라는 오해, 게다가 대만 정치인들이 당선의 목적을 위해 반한 감정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됩니다. 특이하게도 대만에는 일본의 이미지가 굉장히 좋은 편인데요. 일본의 우호적이다 못해 일본을 찬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대만의 노인들은 자신을 대만인이 아닌 일본인이라고 자부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하네요. 심지어 일제강점기 시절 아무것도 없던 대만에 일자리를 만들어준 일본이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존재합니다. 어쩌면 자신들이 좋아하는 일본과 적대적인 자세를 가진 국가가 한국이기에 반한 감정이 생긴 건 아닐까요? 다들 어느 정도 예상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어떤 경쟁에서도 지고 싶지 않은, 특히 스포츠 경기만큼은 압도적으로 이겨줘야 속이 시원한 나라,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의 식민지였다는 뼈아픈 과거를 가진 우리가 일본을 적대시한다라는 건 자연스러운 감정이라 할 수 있겠지만, 가해자였던 일본은 왜 한국을 싫어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일제강점기와 세계 2차 대전 그리고 6.25 전쟁까지 겪으며 그야말로 전쟁으로 만신창이가 된 나라를 일으켜야 한다라는 굳건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 아시아의 경제 부국이던 대만과 일본을 롤모델로 삼아 그들에게 많은 것을 배우고 국가를 운영하며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점점 일본을 따라잡게 되었죠. 자신들이 식민지로 삼았던 국가가 빠르게 경제 수준을 발전시키고 몇몇 분야에서는 압도적인 우위까지 보이는 것에 배가 아팠던 것은 아닐까요? 일본은 일제강점기의 내용이 쏙 빠진 날조된 교과서를 허가했고, 각종 언론에서 대한민국과 일본의 갈등은 전부 한국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허위 보도를 내보이며 국가적 차원의 혐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의식이 깨어있는 일본 국민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들은 일본 정부에 진실의 목소리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하지만 우민화 정책으로 인해 아직까지도 많은 일본인들은 대한민국과 일본의 갈등이 한국의 잘못이다 라고 알고 있으며, 인터넷에서 활동하는 우익 성향의 네티즌을 통해 혐한 감정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의 혐한, 타당한 이유를 설명 듣기가 좀 힘든데요. 어쩌면 과거 잘못에 대한 회피? 식민지로 삼았던 나라가 자신들을 위협할 정도로 발전했다는 사실에 대한 질투심의 표현은 아닐까요? 아르헨티나는 한국과 잦은 교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인종차별이 심한 국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시아 국가인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었는데요. 더욱이 한 사건으로 인해 그 감정이 폭발하게 됩니다. 때는 2014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근교의 한국 남성이 자신의 사유지 내에서 개를 불법 도살하다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문제는 그가 도시 내 유기견들을 잡아와서 도살한 것뿐만 아니라 정형한 후 고기를 포장해서 부에노스아이레스 내 한국 식당과 한국 슈퍼에도 판매했고,
일부는 현지인들에게까지 소고기로 둔갑해 팔아버린 것이 발각된 것입니다. 아르헨티나는 개고기를 극심하게 반대하는 나라 중 하나로 이 사건으로 인해 큰 충격에 휩싸였고 이후 한국인에 대한 인식이 더욱 나빠졌다고 합니다. 다음은 서로 언어와 문화를 달리하며 40여 개의 부족이 함께 공존하는 나라 가봉입니다. 한국은 가봉과 1960년대부터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각종 협정을 맺기도 했는데요. 1977년 12월 국내 기업은 가봉에 4,500평 규모의 15층짜리 고급 백화점을 세우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엄청난 정책 실패로 끝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이유는 모 회사인 쌍용그룹이 애초에 백화점 운영이라는 부분에 경험이 미숙했고, 두 번째로는 현지에 파견 온 한국 직원들이 가봉 현지 흑인들을 무시하고 유럽계 백인에게만 과도하게 친절하게 대하는 인종차별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유럽인들이 이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는 일은 거의 없었고, 가봉 대다수의 국민들도 한국인들의 만행을 알고 있었기에 이곳에서의 쇼핑을 보이콧하게 됩니다. 심지어 당시 가봉 대통령이던 봉고마저도 이 백화점을 이용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결국 백화점은 심각한 재정난을 겪다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이 무렵 가봉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한국계 의사가 책을 펴내면서 당시 가봉인들에게 한국인이 얼마나 미움을 받았는지, 그리고 이 때문에 애꿎은 한국 교민들이 얼마나 힘들게 생활했는지를 알리게 되는데요. 우리가 저지른 인종차별에 대한 강한 비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은 오랜 시간 단일민족 국가였기에 인종차별이 크게 대두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피부색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하지만도 않는다는 한국인의 쓰린 현실을 알게 해준 사건이었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BBC의 국가이미지 조사에서 한국을 가장 싫어하는 나라는 놀랍게도 일본이 아닌 독일이라고 합니다. 북한과 한국을 구분하지 못해서 그렇다는 설도 있는데요. 독일이 한국을 싫어하는 이유는 우선 2002 한일 월드컵 때 한국인들이 독일 선수들에게 나치와 관련된 무차별적인 욕설을 하면서 혐한의 감정이 자리 잡습니다. 이외에도 경제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이 1960년대 개발도상국 시절과 90년대 후반 IMF 경제 위기였을 때 독일은 우리에게 대규모 경제 지원을 해주었던 과거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 독일의 지원으로 오늘날 글로벌 사업을 전개하는 한국 기업이 늘어나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되려 독일의 수출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독일과 한국, 양나라는 세계적으로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이기 때문에 이러한 갈등 양상이 눈에 띄게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 정치적인 이유도 있다고 합니다. 이미 과거에 서독과 동독의 통일을 이뤄낸 독일에게는 여전히 분단 국가인 한국은 문제의 국가라는 인상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한국인이 한국을 싫어하는 자국 혐오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믿고 싶지 않은 사실이지만 한국인이 자국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경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자국 혐오를 하는 사람들은 우선 일본 문화에 대한 동경에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흔히 일뽕이라 불리는 일본에 대한 무분별한 동경이 대립관계에 있는 한국을 싫어하는 감정으로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죠. 또한 국내의 정치, 경제적 문제, 취업난, 사회의 각종 부조리한 사건으로 인해 자국민에 대한 거부감 등으로 혐오를 부추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지옥불반도, 탈조선, 헬조선 이런 단어도 여기서부터 생겨난 것이죠. 자국민에게 혐오받는 나라, 어찌 보면 가장 슬픈 경우가 아닐까요? 베트남 전쟁 당시 그곳에 갔던 한국인들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 2세를 가리키는 말 라이따이한. 지금껏 한국인들이 그들을 무책임하게 방치하고 외면하고 있어 베트남에서는 혐한 감정이 강하게 존재합니다. 또한 국제결혼의 문제도 있습니다. 농촌에 살거나 결혼 시기를 놓친 한국 남성들이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베트남 여성을 신부로 맞이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문제는 결혼 이후 부인이 자신의 소유물이라 생각한 한국인 남편들이 그녀들을 학대하는 무책임한 행동을 일삼았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베트남 사람들은 한국에 대한 반감을 가지게 되었고, 이는 극단적인 증오 범죄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한국인 여행객들이 베트남 현지인을 무시하는 태도 또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부끄럽지만 인정해야 하는 사실은 지금까지도 한국인들이 동남아 출신 외국인 노동자들을 무시하는 태도가 만연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베트남뿐만 아니라 필리핀, 태국 등등의 동남아 전반적인 지역에 걸쳐 일어나는 일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그들을 무시할까요?
피부가 어둡기 때문에?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못 살기 때문에? 그렇다면 백인들보다 피부가 어둡고 경제적으로 덜 발전한 한국인이 무시받는 것은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으시겠습니까? 선진화된 경제 발전만큼 선진화된 시민의식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한국인과 필리핀 혼혈 2세 문제로 한국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습니다. 여행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필리핀을 찾는 한국 남성들이 증가하면서 현지 여성들을 임신시킨 뒤 무책임하게 버리고 떠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한국인과 필리핀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코피노는 약 2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천주교 국가인 필리핀에선 낙태가 금기시되고 있기에 코피노를 임신하면 그냥 낳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이의 아빠는 한국으로 떠나버리고 홀로 남은 필리핀 여성은 아이의 양육을 떠맡게 되는데요. 필리핀 전역에서 대부분의 코피노 아이들은 엄마와 단둘이 힘겹게 살아가거나 결국 고아가 되는 비참한 처지에 놓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코피노 숫자는 최근 10년 동안 10배나 증가하면서 필리핀 내에 반한 감정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필리핀에서 성매매로 검거된 외국인 중 한국인의 수가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 수 또한 연간 200여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더 이상 필리핀 사람들에게 추잡한 한국인의 모습을 심어주지 않길 바라며 이를 방지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이번엔 세계에서 가장 자긍심이 높은 나라이자 어디서든 단결력을 뽐내는 중국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많은 중국인들은 뼛속 깊은 중화 사상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한국에 대한 감정이 혐오까지 이어질 만큼 나쁘진 않았습니다. 물론 중국인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중화 사상에 입각해서 한국을 자신들의 속국으로 보기는 했지만 그것이 한국을 싫어한다는 것과는 다른 문제였는데요. 얼마 전 사드 문제 이후 2017년 BBC의 국가호감도 조사에서 중국에서 한국을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라는 반응이 16%에서 71%로 대폭 상승하면서 혐한의 분위기가 깊게 자리 잡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의 주도하에 반한 감정을 조성하려는 것 역시 문제입니다. 현재 각 언론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튀어나오는 혐한 기사들과 함께 웹상에서 의도적으로 반한 감정을 주장해온 단체들이 상당수 존재한다고 합니다. 중국은 반일 감정이 너무 고조되게 되면 이걸 다른 국가로 돌려서 반일 감정을 떨어뜨리곤 하는데 그 주 타겟 중 하나가 바로 한국인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일본 인터넷 우익 집단들의 고의적 이간질이 있습니다. 일본의 소위 넷 우익들은 지난 단연간 축적된 혐한 자료를 여러 글로벌 플랫폼에 뿌리게 되면서 혐한 전도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한국과 중국 사이를 이간질하기 위해 한국 기원설을 퍼뜨리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중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 하나인 공자를 한국 사람이다 라고 한국인이 주장한다는 거짓 정보를 퍼뜨리는 것입니다. 중국이 경제 부분에 세계 패권을 흔들고 있는 현 상황에서 한국과 빈번한 교류를 하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를 잘 풀어가는 것은 분명 외교상 무시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생소한 나라 마다가스카르. 대한민국과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는 이 나라에서도 반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2008년 마다가스카르의 대통령 라발로마나나와 국내 기업 간의 거래 때문인데요. 대통령은 대우 로지스틱스에게 국가 경작지의 절반인 130만 헥타르에 달하는 농지를 99년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게 됩니다. 마다가스카르는 농업국가입니다. 즉 경작지의 상실은 국가 경제의 자립을 완전히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셈이죠. 당시 대우 로지스틱스에선 이 경유지에서 생산되는 품목을 한국의 식량 안보를 위해 사용하겠다고 밝혀서 마다가스카르 국민 입장에서는 자국을 식량의 식민지로 삼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져 반한 감정을 부추기게 됩니다. 결국 이 여파로 시민들의 시위와 쿠데타가 이어지면서 라발로마나나 대통령은 쫓겨나게 되었고 새롭게 정권을 잡은 안드리 라조에리나에 의해 거래는 취소되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을 싫어하는 나라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무분별한 혐한 감정도 존재했지만 실제로 우리가 피해를 주었거나 미성숙한 횡포로 인한 사례 역시 적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모든 국가와 우호적인 관계를 지속하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 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보여주는 성숙한 국가와 시민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지식정보튜브 디바제시카였습니다.